그러면 이원석 총장 검찰은 어쨌든 지금 뭐 총선 이후에 그 형성된 정세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이제 시작을 늦었지만 시작을 하는 거고, 이걸 알아차린 대통령실에서 기민하게 그러면 민정수석을 세워서 네. 검찰을 컨트롤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김주현 지금 그렇죠. 뭐 법무차관, 예. 뭐 연수원 18기. 민정수석 신설을 하더라도 예. 왜 네, 꼭 검찰 출신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김지현 예. 그분이 예.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분 아니에요. 김주현 차관이 네, 차관이. 2016년도 박남매, 네. 박영선 의원이죠 당시에. 그렇죠. 예, 그때 2016년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폭로한 바에 따르면 우병우 사단이다. 뭐 그 안에 뭐 정점식 지금은 현역 그렇죠. 의원입니다만 네. 쭉 이제 포함이 많죠.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거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국 대표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윤석열 그 대통령실의 법률수석실은 사실상 우병우의 부활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일단 거기까지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예.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네.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다. 예, 그러니까요. 네, 소환시켜서 예. 얘기를 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것 같아서 그러겠죠. 네.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 네. 검찰 출신 김지현 차관이냐. 네. 이건 박영선 예. 의원이 예. 당시에 강하게 예.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게 사실 아니에요? 예. 저도 사실로 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얘기한 우병우의 부활이다 네. 하는 것도 저는 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우병우 사단이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좀 과잉 해석 아니냐 이런 주장. 우병우 사단이 돌아올 수는 없지만 예. 그 아류 같은 예. 족속들이 예. 다시 컴백하고 돌아온다. 있다. 컴백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검찰과 대통령실이 갈등하는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예. 설사 예. 김주현 민정수석이 부활해서 돌아한다 하더라도 네. 검찰이 예. 집권 초처럼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큰 충돌이 올 수 있다. 반항할까요? 그리고 예. 검찰은 국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국회. 예. 192석의 야권 의원들이 예. 국회에 포진돼 있는데 예. 검찰이 함부로 네. 민정수석의 즉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예. 축소하고 예. 회피하고 예. 면피한다. 이것은 검찰의 속성, 네. 메커니즘상 예.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시할 것은 예. 언론, 예. 국민, 야권 의원들이 버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양부남 의원 전직 특수부 검사 예. 민주당 이번에 당선된 그렇죠.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가장 민감한 건 인사다. 그런데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 대통령실이 거기에서 이를테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사정을 안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정을 안 할 것 같으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힐 리가 없는 거고 결국은 사정을 한다는 건데 민정수석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검찰은 당연히 민정수석실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과거에는 다 그랬죠. 예. 양부랑 고검장도 예. 특수부통으로 예. 뭐 검사장, 예, 고검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메커니즘을 잘 알죠. 예. 그러나 네. 시대가 변했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됐고 예. 또 국회는 192석의 민주개혁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보면은 예. 함성득 예. 교수와 이맥벽 예. 교수가 대담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면은 공동정권이라고 했어요. 공동정권. 네.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수준을 넘어서 이맥백 교수는 공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국민 수준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검찰도 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디올백을 예.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다고 하면은 예. 더 큰 예. 재앙을 검찰 스스로가 갖기 때문에 저는 못한다 그렇게 봐요. 네. 네. 근데 이원석 총장 임기가 이제 넉 달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명품백을 딱 지목을 했지만 또 동아일보 어제 단독 보도를 보면 뭐 양평도로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도 다 본인 임기 안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도 본인 임기 안에 끝내고 가겠다. 차기 총장에게 이런 숙제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뜻을 피력했다는 거거든요. 주변에. 글쎄요. 그런 피력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자기 임기 중에 지금까지 미진했던 내용들을 다 마치겠다 예. 하는 의지는 좋아요. 그렇지만은 서울의 소리 예. 백은정 대표가 기자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디올백만 하더라도 예. 자기가 조사를 받으면은 예. 나머지 예. 또 다른 내용들도 검찰에 밝히겠다. 예. 이렇기 때문에 수사가 커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클레인으로도 이제 못 막는다. 네. 그리고 검찰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예. 또 이것을 덮고 예. 축소하려고 했다가는 검찰 스스로가 엄청난 부담을 4년간 네. 국회를 지배하는 민주개혁 세력에 192석이 네. 있다는 것을 검찰도 잘 알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임명직 공직자들은 선출직 예.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국회가 그렇게 만약에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는 국회 잘 안 나오는데요. 네. 예, 그걸 개정해서 또 의결로 국회로 부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네. 검찰이 죽는 예. 퇴행하는 그걸 자업자득하지 않기 위해서는 똑바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중요한 건 검찰의 조직 논리이기 때문에 예. 검찰 조직을 위해서 이원석 총장이 검찰 논리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도 역사에 예. 남아야지. 예. 권력에 줄 서가지고 모든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덮어두고 나왔다? 예. 이것도 불명예 제대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조사할까요? 포토라인에 세울까요? 당연히 해야죠. 저는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뭐 소화도 안 되고 네. 잠도 안 오고 잠도 안 오고 뭐 우울증 증세가 김건희 여사에게 오고 있다. 아니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 왔다고 되게 그러더라. 그러더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더라고요. 예, 흘러나오는 얘기더라.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혜병 특검 예. 이거 석 달 정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그때 특검하자. 그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은 예. 그 사건이 났을 때 네. 그렇게 스피디하게 예. 신속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도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머뭇적거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일 나쁜 것이 네. 정치를 검찰 수사하듯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서 덮고 이건 아니죠. 예. 만약에 예. 공수처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그런 강력하게 속도 있게 수사를 했다가 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신뢰를 이렇죠. 잃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더라도 예. 특검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예. 예. 그러면 공수처 수사 내용을 특검으로 이관받아서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큰 문제 없다. 특검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최혜병 관련돼서는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특검이 이관받아서 어차피 기소해봐야 검찰 그렇죠. 넘겨봐야 네. 기소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